머스노5 출발합니다. 어느덧 한 달 넘어서 2달째 접어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기나긴 분쟁, 드디어 좀 이제 종식이 될 만한 그런 실마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화 협상을 이번 주 주말 들어서 다시 한번 진척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면서요. 오늘 3대 지수가 1% 내외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이 종료되기 전 2차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오는 16일 협상 가능성을 보도했고요. 이란 측도 17일에서 19일 사이 일정을 비워두면서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이 중재역인 파키스탄 측 역시 이번 주말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이틀 안에 파키스탄에서 평화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WTI는 최대 7% 이상 폭락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평화협상 결렬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 유가를 압박하면서 시장의 투심을 개선해줬습니다. 유가가 내린 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된다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요. 오늘 이 도매 물가마저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크게 낮아진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물가 안정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P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1.1%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8.5% 급등하면서 재화 물가를 끌어올렸지만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상승폭을 억제했습니다. 특히 도소매 업체의 마진을 나타내는 유통 서비스 지수가 2달 연속 하락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는 도매업자가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위축됐거나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전쟁에도 불구하고 도매 물가의 상승세가 꺾이자 뉴욕 증시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지만 특히나 나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강했죠. 거의 2% 가까운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빅테크들도 상승을 이끌었고요. 세부 테마로 보자면요.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도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주축이 바로 엔비디아였죠. 4월 14일 세계 양자의 날을 맞아서 간밤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했습니다. 1차적인 기폭제는 엔비디아였는데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의 오픈소스 양자 AI 모델인 아이싱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젠슨왕 CEO는 이 모델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류 수정 속도를 2.5배 이상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D-Wave CEO의 이 자신감 넘치는 발언까지 화제가 됐는데요. 앨런 바라트 CEO는 자사의 시스템이 GPU 대비 압도적인 전력 효율과 속도를 갖췄다면서 엔비디아가 벌벌 떨어야 할 것이라고 도발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소식에 밤사이 D-Wave 퀀텀이 15%, 퀀텀 컴퓨팅이 11%, 아이온큐가 20%대 급등하는 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불기둥을 내뿜었습니다. 이번에는 빅테크 쪽, 개별주 쪽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밤사이에 아마존이 3.8% 이상, 장중에는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이 글로벌 스타를 17조 원에 인수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위성통신 사업에서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위성통신업체 글로벌스타를 약 17조 원에 인수하면서 머스크의 스타링크 추격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인수로 아마존은 기존 200여 기의 위성에 글로벌스타의 위성을 더해서 저궤도 위성망 아마존 레오를 보다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2028년부터는 기지국 없이 스마트폰을 위성에 직접 연결하는 차세대 D2D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통신 사각지대 공략에 속도를 냅니다.
다만 스타링크가 이미 10,000기 이상의 위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아마존은 발사 지연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타링크의 현재의 상황은 좀 어떨까요? 스타링크, 그야말로 스페이스X 내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전체 매출에서요, 60% 이상이 스타링크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 기업을 넘어서 위성 인터넷 기업으로 완연하게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스타링크의 매출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의 61%를 차지했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서 50%나 급증한 수치인데 특히나 이익률이 60%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스페이스X 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내는 황금거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켓 발사와 AI 부문은 막대한 투자금 탓에 여전히 50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스타링크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스페이스X의 향후 IPO 몸값을 1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는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하루였죠. 매크로적으로는 이 유가가 상당히 진정이 됐고요. 또 양자 컴퓨팅에 이어서 위성 통신 사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이 기술주 전반에 호재가 몰렸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야간 선물 3% 이상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아침이네요.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살펴봤습니다.